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카메라 울렁증의 선두주자 브래너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사항은 나한테 맞는 영어 공부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 보여도요, 결과적으로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많이 들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해볼 수 있게 하는가, 그 방법을 그냥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그냥 나누는 것 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해보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들어보느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나랑 맞는 방법이 있고 나랑 맞지 않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언어 공부 방법이 맞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런 공부 방법이 맞구나 라는 거를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이전에 어학 공부를 하기 굉장히 좀 유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봐온 바에 의하면 어학 공부에 좀 유리한 사람들은 어학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 뭐 그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주변에서 봐도 저 사람 말 정말 잘한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학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어학을 배우는데 좀 유리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했던 것 또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부담감이 없으신 분들, 별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어학 공부에 굉장히 좀 유리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반복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별로 지겨워하지 않으신 분들, 왜냐면 어학이라는 게 어쨌든 했던 걸 또 하는 어떤 그런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없으면 늘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과정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분들, 어학을 남들보다 좀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마련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외향적인 성격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어학적으로 좀 성과가 좀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학적인 성과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또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영어 공부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각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허와 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건 제가 여태까지 봐오면서 느꼈던 거에 대해서 오늘 그냥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는 자리니까, 뭐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면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보고 제가 내린 나름대로의 제 일반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뢰도가 그렇게 없는 말도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어학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환상을 갖는 거 있죠? 어학연수. 자, 그거에 대한 환상을 제가 먼저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푼 마음을 갖고 가요. 그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고, 뭐 어학연수 가서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다가 놀다가만 온다.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열심히 영어 공부만 하다 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가서 원어민 친구들도 사귀고, 그죠? 그러나 막상 첫 번째 날 수업에 들어가 보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저기 멕시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나와 비슷한 레벨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고만고만한 영어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어떤 분들은 또 얘기를 하겠죠. 저 거기서 원어민 친구들 많이 만날 거예요. 어디서 만나? 어디서? 학원 선생님? 여러분들과 안 놀아줍니다. 뭐 잘하면 뭐 홈스테이 하게 된다면 그 홈스테이에 있는 집주인하고 좀 얘기할 기회는 많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원어민들 만났다고 칩시다. 원어민들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늘려줍니까? 원어민들은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늘려줄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원어민과 얘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정말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제 경험담을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막연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뭐 제가 해줄 수 있었던 건 그런 말 안 써요. 그런 말 좀 어색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이게 다였어요. 아마 영어 원어민들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수년간에 걸쳐서 지식과 노하우가 쌓인 어떤 그런 뭐 영어 강사들이야 뭐 얘기가 틀리겠지만, 뭐 단순히 원어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좋은 말상대가 돼줄 수는 있겠죠. 영어로 뭐 그냥 어젯밤 뭐 했어? What did you do last night? 내일 뭐 할 거야? What will you do tomorrow? 같이 영화 보자. Let's go to the movies. 그냥 이런 말 하면서 그냥 만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뭐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 거기까지 못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거기에서 분위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했던 결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난 그냥 외국 친구들하고만 놀면서 영어를 늘릴 거야.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나라별로 따로 모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또 한국인은 또 한국인 모임이 또 항상 또 어디 가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느냐? 쟤 뭐야? 뭐 쟤 잘났어? 약간 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런다고 또 내가 어울릴 사람들이 있느냐? 만약 있어도 중국 사람들 아니면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다른 그룹 사람들을 만났다가 거기서 뭐 또 아시겠지만 영어를 또 잘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끼리 쓰는 영어 잘 안 써요. 그러면 중국인들이랑 만나고 있으면 뭐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중국말로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뭐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랑 또 어울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형, 동생, 누나, 언니 맺고 지내다가 술 한잔씩 하다가 결국은 외국에서 살았던 좋은 경험만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어학연수 가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노력과 결과를 절대로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클래스에나 어느 공부하는 부류나 상위 10%가 있고 하위 90%가 있듯이 어학연수를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학연수의 어학적 성취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비용면에서 본다면 또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학비 들어가죠. 학비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약 한 최소한 15,000불 정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 잡았을 때 15,000불 이상은 학비로 잡으셔야 되고요. 원화로 치면 약 한 2천만 원 정도 되죠. 게다가 주거비, 식비,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또 아까 그 형 누나들하고 또 언니하고 술 한잔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1년에 3만 불 훅 나갑니다. 플러스 거기 가서 좀 뭐 이런 말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뭐 땡기는 거 좋아하고 패 돌리고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5만 불은 순식간에 나갑니다.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절대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어학연수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의 성격에 대해서 좀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학연수 프로그램들은요, 기본적인 밑바탕에 어떤 게 있냐면 CLT 라는 게 있습니다.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하는 와중에 영어가 는다 입니다. 그죠? 이 말을 저 말을 여러 번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늘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해봄으로써 늘 수 있는 거는요, 그건 아이들한테 좀 효과적인 방법이고 성인이 된 지금 여러분들 같은 성인이 된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뭐 프리토킹을 많이 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계속해보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랜 강사 생활 속에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뭐 그러면 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어학연수 프로그램 중에 그런 트레이닝을 해주는 프로그램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돈 들여서 거기 가서 트레이닝을 할 거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해도 돼요. 그러면 어학연수가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어학연수에 효과적인 분들은 내가 좀 이제 말이 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 그래서 뭐 이 말 저 말 내가 아는 건 많은데 좀 말이 떠듬떠듬 잘 안 나와. 이런 분들에게는 강추를 드립니다. 왜냐면 어학연수의 정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유창성을 늘려야 할 때거든요. 뭐 제 경험담을 옛날에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영어 공부를 혼자서 했거든요. 뭐 누구의 도움도 없었어요. 저 혼자서 매일마다 집에서 그냥 벽 보고 얘기했던 겁니다. 굉장히 외로웠어요. 아무튼 제가 영어가 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뿐더러 내가 연습했던 모든 거를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학연수가 가장 좋은 시기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어학연수를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진 않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학연수는 유창성을 늘리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가서 영어를 배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머님이나 아버님, 자녀분들을 어학연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혹시 본인이 지금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난 누구, 여긴 어디, 본인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물론 어학연수의 장점도 있죠.
뭐냐? 나는 외국인들과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신감 중요하죠. 그런데 과연 자신감만 가지고 어디까지 가나 할까요? 게다가 주변이 온통 영어를 써야 되는 환경이라는 거, 생존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건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점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아니면 유학 이런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게 생업이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는 그냥 현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워킹 홀리데이, 워홀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꿈에 부풀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가서 돈도 벌고 나 영어도 늘고, 그러나 막상 가보면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누가 나한테 영어를 쓸 수 있는 잡을 줍니까? 생각보다 거기 가서 잡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영어를 쓸 수 있는 잡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는 데가 한인식당 아니면 과수원 가서 사과 따다 고구마 캐다가 오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가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기 가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거면 여기서 하셔도 돼요. 비용적으로도 절감이 된다니까요. 워킹홀리데이는 내가 돈도 벌면서 영어 공부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서 막상 일을 해보면요, 일 자체가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에 오면 피곤해요. 영어 공부요 할 것 같죠? 과연? 물론 가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어학 성취도 면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알고 있던 학생들 중에서도 워킹 홀리데이에 가겠다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전 차마 말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부푼 꿈을 안고 있었거든요. 직장까지 때려치고 이제 준비하면서 같이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야, 워홀 가지마, 다시 일 알아봐,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물론 다른 뜻이 있어서 가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단순히 가서 어학이 늘 거란 상상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어학연수나 워홀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참고사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어학연수와 워홀의 실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너 나한테 맞는 영어 공부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도장 깨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어 공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